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기사 강의를 맡은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질환경기사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이제 대폭적인 변화가 한번 있었어요. 5과목이었는데 4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해서 문제수가 줄어들었어요. 80문제로. 시험 시간도 2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시험은 이제 객관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CBT, 컴퓨터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은 60점 이상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과목 100점, 두 번째 과목 100점, 세 번째 과목 100점 맞았어요. 20점, 30점 맞았어요. 이게. 그러면 평균은 60이 넘는데, 그쵸? 4로 나누면은 60이 넘죠? 하지만 한 과목이 40이 안 됐죠? 그럼 이거 불합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40점을 넘겨줘야 돼요. 자, 응시 자격은 이제 환경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하면 되죠. 졸업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재학 중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1학기가 돼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방학했어. 그 땡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떼보면 서류상에 4학년 1학기라고 써 있어야 돼요. 재학증명서가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게 돼 있어야 되고 3학년을 마쳤다라는 거는 사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제출을 해야 우리가 기사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산업기사를 갖고 있어요. 유사 종목에. 그러면은 경력이 1년 있으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력증명서에 뭐 써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물론 환경 관련 경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큐넷 거기다가 이제 내서 이제 승인을 한번 받아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하면은 기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큐넷이라고 쓰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도 여기서 해요. 이게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큐넷 해가지고 미리 이제 회원 가입도 하고 사진도 한번 이렇게 딱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바로 접수도 하면서 시험을 우리가 치를 준비를 한다. 자, 출제 과목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 개론이 있고요. 상하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질환 방지 기술 공정시험 기준이 있어요. 개론이라는 거는 수질 환경과 관련된 뭐 어떤 물질들,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BOD, COD 이건 뭐냐, SS 뭐냐. 자,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크게 떠 있는 거 또는 가라앉는 거 아니면은 녹아 있는 거, 용존성 해서 우리가 부유냐, 용존 상태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한 게 대기도 가스냐, 입자냐가 있거든요. 수질은 용존 상태냐, 부유 상태냐, 그런 개념. 그래서 그 물질들의 어떤 특성들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물 환경과 관련된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화학이 들어가요. 뭐 평형이라든지 용해도 적이라든지 해리 상수, 그다음에 평형의 이동, 그 다음에 어떤 반응, 그렇죠? 중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산화와 환원 이런 말들도 수질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 법은 물환경 관련된 법은 5과목에 있었는데 25년도에 출제기준 변경되면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에는 크게 물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그 법과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들이 주가 되면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과목으로 있다가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덜 나오겠지. 20문제씩 나오다가 덜 나오겠죠. 왜? 개론과 법을 합쳐서 20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이 부담이 됐다 하면은 요게 이제 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80점 이상 맞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속 계획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의 그 법적인 색깔과
그다음에 공학적인 색깔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약간의 어떤 정책처럼 포장이 돼 가지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된 이유는 이런 배경이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 내가 써야 할 물, 쓸 수 있는 물, 내가 버린 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이제 있는데 살짝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얘가 법이 있을 때는 사실 뭐 한 70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사라지면서 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것 또한 80점 맞아줘야 주게 이제 딱 준비를 해줘야 그래 안정적으로 우리가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상하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계통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흐름, 그리고 각각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약간의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자, 방지 기술은 여기서 얘기한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무겁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을 주고 가라앉히면 돼요. 그러면은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것만 골라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가는데 좀 입자의 사이즈가 좀 있고 해요. 그럼 막 뭐 멤브레인 같은 건데 통과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볍네. 그럼 띄워. 밑에서 공기를 막 불어 넣어요. 부상.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유기물이야. 미생물을 풀어요. 물고기가 금붕어 있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먹이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배가 빵빵해져. 무겁네. 그럼 걔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생물학적 처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고도 처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도 좀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우리 그 실기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80점이 목표가 되겠고, 공정시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막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난 그냥 싹 다 외울 수 있어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60점이라고 해놨는데 60점 맞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출을 풀다 보면 이거 뭐 똑같은 거 또 나오네?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자, 얘는 이것도 A4로 출력을 쭉 해놓으면 엄청나요. 양이 막 1100 페이지 돼요. 거기에서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범위가 넓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데서 막 하나 집어넣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꼭 시험에 나왔을 때, 꼭 시험에서 나왔을 때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해줘야 돼. 그렇게 그 부분만 잘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기출 풀면서 하나씩 들어오지.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하는 애들을 찝어드릴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40점에서 60점 사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공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머리에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가 이만한 산이라면 우리는 요만큼밖에 지금 활용을 안 하는데요. 그럼 이 기억의 저장소에 우리는 어디다가, 요 밑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긴 한데 교육심리학에서 망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무의식의 어떤 개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의식이고요. 여기가 무의식의 개념이에요. 요 밑에 있는 무의식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경험을 했는데 잊어버린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저장을 좀 해줘야 되냐면 요 경계 있죠. 요 경계에서 아마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면 어디로 올라와요? 의식의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거기에 두자 이거지.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읽고 그다음에 써보고 자주 듣고 해야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좀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어디에다 써놨지는 알아. 왜?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제 그 책이 있잖아요. 책은 두껍단 말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었지? 찾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면 곤란하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바로 저는 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또 쓰는 게 여러 가지니까 저도
분필로 수업하다가 지금 이렇게 뭘 큰 엄청 이런 화면으로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탭도 있고 패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가 노트를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이론과 기출 반복만이 여러분들의 시험을 정말 좋게 자격증을 빠르게 딸 수 있고, 자, 여기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했었고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원래 공부의 의미는 학문을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의미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의 어떤 스타일과는 달라요. 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거 왜 그럴까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면서 가는 게 학문에 대한 연구인 거고, 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수질환경기사 하나 따려고 하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나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둬. 못 풀겠는데 일단 둬. 그리고 다음 거 해야 돼. 다음 거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다시 앞에 보면은 얘가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우리는 답을 맞춰야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로 해줘야지만이 자격증을 쉽고 빠르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만큼은, 이 자격증을 취득한 시간만큼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이해가 안 가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빠르게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잠깐 덮어두자. 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진도를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고요. 난 시험 전날인데 모르겠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근데 다른 데서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한 문제 못 맞췄어요. 다른 데서 세 문제 맞췄어. 그러면 더 나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너무 마음에 부담도 이제 없고 사실 마음을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점수가 맞추면 또 점수가 막 나오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합격까지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한번 해설 좀 잘 보면서 해주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한 후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실기 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면 필기 합격하더라도 그거 무효 처리돼서 다시 시험 봐야 돼요. 또 요거는 시험 접수할 때 뭐 그때 제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전에 제출하셔도 되고, 그래서 미리 요거는 해두는 게 좋고요. 실기는 필답형이에요. 서술형, 간단한 서술형이죠. 60점 이상 3시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요건 과락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쓰는 어떤 그런 요령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수질오염 방지 실무예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우리 개론에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필기 끝나면 바로 실기 준비해줘야지. 자, 계산기 있어야 돼요. 노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 계산기 모델만 가지고 갑니다. 요 안에서만 써야 돼요. 비싼 거 있어요. SD 카드 막 들어가고 막 저장되고 지가 탭인지 핸드폰인지도 모를 정도로 비싼 계산기 있거든요. 걔는 안 돼요. 그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델로 여러분들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나 이거 사도 되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사지 말고 캡처해서 모델명 써서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요건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뭘 하나 추천해 달라 그래요. 저 계산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고 금액이랑 뭐 기능이랑 이런 거 그냥 잘 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즘 웬만하면은 다 나와요. 한 2만 원대 정도가 이제 가장 무난한데, 이제 뭐 분수라든지 뭐 지수라든지 이런 거 표현이 좀 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좀 내가 잘 모르겠다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되는지, 내가 이거 사도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은 또 막 하려고 하면 힘들죠. 저도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도 어제 짐 좀 날랐더니 온몸이 쑤셔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다. 다 힘들다. 그런데 그거를 빠르게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지만이 여러분들 더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에 맨날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이론과 이 기출의 반복이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하는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빠르게 좀 문제를 빨리 푸는 시간을 빨리 가져라.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가 끝났다. 그럼 바로 실기로 준비해야지. 한 3주 놀았어요. 한 달 놀았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실기는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필기보다 높다 보니까 완전히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놀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을 경계하라 이거죠. 안락한 삶에 기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앞으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멈추는 거지.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뭘 마주해요? 불편함을 마주하래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염세주의의 어떤 그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편하게 어떻게 따겠습니까? 불편하게 준비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다음에 어떤 그 더 나음을 더 발전된 나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